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중일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고 서양 사람들이 먹으면 배탈 나는 한국인들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산지 10년 이상 된 외국인 강사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그가 본 한국인들의 특이점이 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태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1년이 되었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머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여전히 저에게 낯설게 다가오곤 합니다. 한중일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음식은 음식일 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반찬을 나눠 먹는 모습이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인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각자의 접시에 각자의 음식을 담아 먹는 문화에 익숙한 저로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이 위생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눈에 띈 것은 바로 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밥 위에 김을 올려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저에게 김은 그저 검은색 종이 같았어요. 호기심 반 어쩔 수 없이 반으로 한 장을 집어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짜고 비린 데다 식감도 거칠어서 도저히 즐길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이 들어간 음식은 가능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김밥이나 삼각김밥도 김을 떼어내고 속만 먹었죠. 친구들은 제가 김을 안 먹는 모습을 보며 웃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저의 은밀한 저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서구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죠.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 분위기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네요.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에서 그 차이를 가장 많이 체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만 저는 그런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내 접시, 내 포크, 내 음식이라는 개념이 강했던 저에게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문화는 여전히 이질적이었어요. 그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의 식문화만큼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김이라는 음식은 그런 제 마음의 벽을 상징하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제 아내의 가족 모임에서였죠. 한국에 온 지 1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전형적인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건 겉핥기식 경험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은 빠르지만 문화는 낙후된 곳이라는 어설픈 선입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빠르지만 사고방식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년 정도만 머물다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만난 유진은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죠. 그녀와 결혼하고 이태원에 정착하면서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식 문화만큼은 여전히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김이라는 음식은 제게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김을 밥 위에 올려 맛있게 먹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자와 고기, 샐러드 같은 서양 음식에 익숙한 제 입맛으로는 김의 비릿한 향과 짠맛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이 들어간 음식은 자연스레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었을 때였어요. 설날을 맞아 모인 가족들은 큰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큰 상에 둘러앉아 반찬을 나누고 국을 떠서 서로에게 건네는 모습이 저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숟가락을 공유하는 듯한 분위기에 저는 마음속으로 혀를 찼어요. 왜 이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각자의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기본인데 이렇게 여럿이 한 그릇의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그릇에 음식을 계속 덜어주시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저는 깊은 문화적 괴리감을 느꼈어요. 가족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저는 그저 겉돌기만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문화적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우리 가족 모임에서 어색하게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괜히 발끈했습니다. 난 그냥 미국 사람이야. 한국 문화에 모두 적응할 수는 없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죠.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11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좀 한국 문화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음식 문화는 우리 정서의 중심인데 그 말에 저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한국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건 단지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서로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하며 밤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내가 정말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마치 김이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제가 한국 문화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와의 대화마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갔어요. 아내와의 대화마저 어긋나고 친구들과도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고립된 느낌이 들었어요.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교사들과 가끔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농담 섞인 말투로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 11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좀 한국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말에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히 발끈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외국인이라는 외로움에 갇힌 느낌이 들었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에 빠져갔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서먹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화적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식사로 김밥을 준비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김을 벗겨내고 속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김을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벗겨내는 모습을 보니 속상하네요. 그건 마치 우리 문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김을 안 먹는다고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뿐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과장해? 아내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문제는 김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예요. 1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정착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애매한 태도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학원과 집을 오가며 기계적인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내와는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깊은 이야기는 피했어요. 동료들과도 점심시간에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갔어요. 문화적 괴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늘 이방인 같았어요. 특히 음식 문화에서 그 차이를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반찬을 나누고 국그릇을 돌려가며 떠먹는 문화는 여전히 저에게 낯설기만 했어요. 독감 기운이 있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기 위해 동네 시장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몸은 무겁고 기분은 가라앉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국물 요리를 팔고 계셨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이리 와봐요. 처음에는 누구를 부르는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주머니는 분명히 저를 향해 손짓하고 계셨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얼굴색이 안 좋네. 감기인가? 이 추운 날엔 뜨끈한 국이 최고지. 이거 하나 먹고 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저에게 음식을 권하시다니요. 영어 발음이 있는 제 한국어를 들으시곤 아주머니는 더 밝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외국 사람이었네. 더 잘됐다. 한국 음식 먹고 빨리 나아야지. 거절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국물을 담은 그릇과 김밥 한 줄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릇의 온기가 차가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피곤했기에 그 자리에 앉아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더 반가워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잘 지내나 몰라. 그렇게 저는 낯선 아주머니와 포장마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야기, 한국 생활 이야기, 그리고 음식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손수 싸주신 따뜻한 국밥과 김밥은 그날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이에게 베푸는 따뜻한 정이 담긴 그 음식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차가운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여러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김의 짭짤한 맛도 갑자기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때요? 맛있죠?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네요.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김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국의 음식, 특히 김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몸의 감기 기운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제 손에 들린 봉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포장마차 아주머니께 받은 김밥이에요. 같이 먹어볼래요?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당신이 김밥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왠지 김밥이 당기더라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포장마차 아주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안도한 듯 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마른 김을 사 먹고 직접 된장국에 김을 싸 먹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의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밥과 어우러질 때의 그 조화로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조심스럽게 국과 반찬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실 때 이제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해로 변하는 순간 제 삶의 색깔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김을 즐겨 먹네요. 갑자기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내가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내는 감동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드디어 이해해 주셔서.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을 때 이제는 그들이 권하는 한국 음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김이 들어간 음식도 즐겨 먹기 시작했죠. 동료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마이클이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농담에 이제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다음 주 설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엄마가 당신도 꼭 오라고 하셨어.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가족 모임이 이제는 기대되는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 특히 설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날 당일 아내의 친정집으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보다 설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마음에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기대감을 안고 있었어요. 집안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설날 아내의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떡국과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자리가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한 그릇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을 돌리며 서로에게 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큰 김 한 장을 들고 조금씩 찢어 모두에게 나눠주셨어요. 마이클도 한 장 가져가. 그 말씀에 저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김을 받아들고 밥 위에 올려 먹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식사를 마친 후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세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조금 어색하지만 정성껏 절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세뱃돈을 받고 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이클이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정말 기쁘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불편하진 않았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행복했어. 이제야 진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아내는 기쁜 듯 제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노력하고 있어. 특히 김을 즐겨 먹게 된 건 큰 발전이지 않을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치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을 때도, 된장국을 먹을 때도,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을 먹을 때면 그 안에 담긴 바다의 향과 자연의 맛을 음미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검은 종이가 아니라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학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수업 중에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제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 열심히 영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문화 교류는 이렇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전라도의 김치, 경상도의 막창, 제주도의 해산물까지 지역마다 다른 음식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바닷가에서 직접 구운 김을 먹었을 때 그 맛은 잊을 수 없어요. 신선한 바다 향과 함께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식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동료 교사가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해요. 마이클도 와서 미국 음식 좀 만들어줄래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 저는 미국식 햄버거와 함께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바로 김감자튀김이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감자에 잘게 부순 김을 섞어 만든 요리였죠.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맛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맛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날 파티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교사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문화를 나누고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고 발전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티가 끝날 무렵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밥을 만들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밥을 펼치고 다양한 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돌돌 말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재미와 성취감은 특별했습니다. 제가 만든 첫 김밥은 모양도 엉성하고 재료도 삐져나왔지만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과 문화였습니다. 김이라는 검은 종이 같던 것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소중한 매개체로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이제 김밥을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되었네. 아내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웃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놀라워. 문화란 게 이렇게 서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손잡고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2번째 봄을 맞이하는 저에게 이번 봄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신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을 통해 배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어요. 어느 날 아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동네 김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가보는 게 어떨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좋아, 꼭 가보고 싶어.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늘 궁금했거든. 그렇게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경기도의 한 김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의 생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바다에서 채취한 김이 어떻게 가공되고 건조되고 포장되는지를 보며 그 정성과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어요. 이제 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김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야. 아내는 제 말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어요. 당신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면 어떨까? 한국과 미국의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양국의 문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 아내는 기쁘게 수락했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초대장을 만들고 메뉴를 계획하고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특히 저는 미국식 햄버거와 한국식 김밥을 융합한 김버거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햄버거 빵 사이에 패티 대신 김밥 속재료를 넣고 겉은 김으로 감싸는 독특한 음식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학원 동료들과 이웃들, 그리고 아내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미국식 핫도그와 한국식 떡볶이, 샐러드와 김치, 그리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김버거까지.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김버거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맛을 보던 사람들이 한 입 베어 물고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문화는 섞일 때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김과 햄버거의 만남도 그런 의미에서 시도해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음식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제서야 문화란 경계가 아니라 달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손수 싸오신 김을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 근처 바다에서 채취한 특별한 김이에요. 모두 한 장씩 가져가세요. 그 순간 저는 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그 작은 선물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남은 저와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모두가 즐거워했던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특히 김에 대한 당신의 태도, 변화는 정말 놀라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김을 통해 배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열린 마음인 것 같아.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김버거를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문화적 여정의 상징이었다. 미국에서 온 나와 한국의 김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이곳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을 통해 배운 열린 마음은 제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곳의 일원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더니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저는 아내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바로 전라남도 완도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완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 생산지 중 하나로 그곳에서 열리는 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완도까지는 꽤 긴 여정이었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가을 풍경은 그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붉게 물든 산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완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곳이 김의 고향이구나. 그 순간 지난 11년간의 한국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김을 접했을 때의 거부감,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즐기고 심지어 축제까지 찾아온 제 모습까지.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근처 해안가를 산책했습니다. 밤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김축제에 참가할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축제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다양한 김 요리를 선보이는 부스들, 김 만들기 체험장, 그리고 김농장 투어까지 모든 것이 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김 만들기 체험에 참가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김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원초를 씻고 잘게 자르고 틀에 펼친 후 말리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김 한 장에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체험을 도와주시던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지. 지금은 기계가 많이 도와주지만 그래도 손맛이 있는 김은 따로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축제장 내 식당에서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 뷔페라고 불리는 코너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김과 밥, 그리고 여러 가지 속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완도 특산품인 전복과 미역, 그리고 신선한 야채를 넣어 특별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김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아내와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문화를 전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김농장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바다에 설치된 김양식장을 직접 보트를 타고 둘러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넓은 바다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김발은 마치 바다 위의 밭처럼 보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김양식은 해류와 온도, 바닷물이, 밀도 등 다양한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김은 바다의 선물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김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지혜와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축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1000명이 함께하는 김밥 말기 행사였습니다. 긴 테이블이 축제장을 가로질러 설치되었고 참가자들은 모두 한 줄로 서서 함께 김밥을 만들었어요. 저와 아내도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 진행자의 신호와 함께 모두가 동시에 김밥 말기를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나이, 직업,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할아버지와 함께 김밥을 말았는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완성된 거대한 김밥줄을 보며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정한 문화 교류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축제의 마지막 밤 해변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 아래 저와 아내는 모래사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했어. 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불꽃이 하늘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마치 이 불꽃처럼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점차 크고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이해하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작은 김가공 공장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신선한 김을 구입하고 김장인께 특별히 김요리 비법을 배웠어요. 김은 신선할수록 맛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정성을 다해 만들면 그 맛이 달라진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완도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김장인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면 그 맛이 달라진다. 그것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학원에 돌아온 저는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했어요. 매주 금요일은 문화의 날로 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한 수업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선생님, 미국 사람들은 정말 김을 안 먹나요? 10살 남짓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김을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김을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지. 문화란 그런 거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지.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학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선생, 우리 학원에서 문화교류 수업을 정식으로 개설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제가 겪은 문화적 충돌과 적응의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문화의 달이라는 이름의 특별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김을 통해 배운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문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수업은 큰 인기를 끌었고 점차 다른 학교에서도 저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강연이 이제는 교사 연수나 기업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을 거부했던 시간부터 김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과정까지.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인 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김입니다.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담긴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김을 통해 배운 것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어요. 낯선 것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인터뷰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었어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문화적 충돌을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교육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에 관한 책을 내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책은 김에서 찾은 한국, 한국에서 찾은 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시작으로 문화 충돌을 극복하고 진정한 문화 교류를 이루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음식 문화를 통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김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색 종이 같아 보이던 김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문화적 여정의 상징입니다. 기념회가 끝나고 사인회를 하던 중 한 노부부가 다가오셨어요. 자세히 보니 그날 포장마차에서 저에게 따뜻한 국밥과 김밥을 나눠주셨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날 시장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신문에서 당신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그날 제가 나눈 작은 김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네요.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김버거로 환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만든 김버거를 맛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김을 활용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지금 한국에서의 13번째 해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김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일상의 일부이자 제가 경험한 문화적 여정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밥 위에 김을 올려 먹으며 저는 감사한 마음을 되새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을요. 돌이켜보면 제가 김을 싫어했던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는 한국 사람들과 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데는 용기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그 다리를 건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여정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을 통해 배운 열린 마음과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간직한 채 저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치며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김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